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처음 오프닝부터 감격스럽고 좀 아름다운 노래로 문을 활짝 여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네, 어느 시대고 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교육은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교육은요, 단순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 교육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내 아이에게 그리고 또 부모와 교사에게 그림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성희 교수님이신데요.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다시 후진하는 게 있잖아요. 주옥이 있고 다 있는데 인생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행복하셔야 내일 또 행복하지. 지금 어두우면은 내일 천둥치고 비 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실래요? 행복하세요. 네, 이왕이면은 터치도 좀 하세요. 악수도 좀 하시고. 네. 네. 훨씬 더 부드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행복할 때 얼굴의 선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의 선이 부드러워져야 마음의 S라인이 생깁니다. 선 중에 제일 좋은 선이 몸의 S라인이 아니라 마음의 S라인이죠. 네, 저분은 아닌가 봐요. 네. 자, 우리가 마음의 S라인만 있으면은 생활이 바뀝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메시지는 언어는 울음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극적거리는 낙서입니다. 독일의 로만펠드라는 학자는 극적거리는데 그 점과 선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신다면은 이 선이 모든 사람의 성격과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선 중에 여러 가지 선이 있죠. 차선도 있고 생명선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 태어날 때 탯줄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 탯줄을 딱 돌 때부터 독립하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아련하게 추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도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마는 짝꿍하고 책상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하고 하는 그런 추억의 선도 있습니다. 네, 그런 추억의 선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네, 추억의 선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사람이고 아마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도 오늘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쯤은 짚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축복의 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다, 한 분은 모르겠지만 거의 웨딩 마치에서 그 웨딩 드레스 그 선은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 선은 축복의 선이라고 그래서 아마 한 번쯤 그 앨범을 보면은 그는 아마 축복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축복의 선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선도 있죠. 국가적으로 보면 38선이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들 속에서, 그림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림 속에서 질서를 찾고, 또 그림 속에, 선 속에서 나름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 중에 한번 생각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나는 선을 그으면 어떻게 그을까? 한번 그어보실래요, 이렇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그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는 사람이 있는데, 선은요,
여러 가지 선 중에 얼굴선에서 보면은, 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입술선. 네. 자, 어느 선이 제일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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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선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하면은 이런 선도 뭐 있죠. 네. 이런 선도 있죠. 네. 자, 이 선은 참, 그렇죠. 네. 근데 이 선 비슷한 사람이, 다행히 없군요. 자, 이게, 요 둘 중에 어느 선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싸움하고 계시네요. 자, 요 둘 중에서는 이 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여기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귀 운이 걸려요. 여기는 귀가 떨어집니다. 네. 네, 저 안경 끼신 분 다 이 표정입니다, 지금. 아주 선이 좋습니다. 네. 네, 안경 끼신 분 다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시는데. 자, 이 선이요. 이 선을 그리는 사람은 대체로 선을 그릴 때 가로선과 세로선에서 가로선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이 세로선은 기회를 많이 놓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지금 운이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운이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운이 딱 잡히냐면은 이 표정을 한 사람에게 운이 잡혀요. 대체로 다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습관은 내게 완전히 물들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선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이런 선이 있죠. 예. 네. 이거 유턴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또 해놨어요. 이렇게 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볼 줄 모르고 또 그림을 읽을 줄 모르면은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데도 사고가 나죠. 그런데 이거 아시죠? 도로변에 커브길이 있으니까 속도를 낮추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 더 하면은 그 커브라는 거거든요. 면허심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알면은 훨씬 더 인생이 가는데 순조롭게 무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뭐예요? 폭력을 당할 수 있고 폭력을 할 수 있고 또 운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선속과 그림이 모든 게 선이 어울려서 그림이 되는 거죠.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중에 가장 좋은 선은 여러분들 헤어선에서 우선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헤어선 부드러운 선이 이 선이죠. 이 선입니다. 자, 가로선을 그는 사람들은 21세기에서 지나가는 운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다 그래요.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실래요? 네. 손을 내시면은 어떤 손가락에 가장 예쁜 색칠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심리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 그래요. 근데 손을 내는 모양이 성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네. 이 사람은 21세기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낸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즐겨 그리는 사람은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죠. 이게 바로 21세기예요. 네, 압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내다가 설명하니까 이렇게 흔들고 그러시는데 저것도 하나의 교육이죠. 괜찮아요. 네. 지나가는 오늘 적극적일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이 어울려서 그림으로 나오는 시기가 나나기라 그래요. 요 나나기에는 0세에서 3세를 가지고 나나기라 그러는데 이럴 때는 아빠가 피다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서 방바닥에 막 문지르고 벽에 문지르고 하는 것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낙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담배꽁초를 가지고 문지르면서 그 점 하나가 엄마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가지고 그리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 혼자만의 즐거운 메시지고 대화입니다. 그 대화 그러니까 요즘은 대놓고 화내는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대박으로 화목한 가정이 돼야 괜찮죠. 네. 오늘 여기 뭐 훈련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대놓고 화내는 거 하고 대박으로 화목한 가정하고는 내일이 달라질 수 있죠. 오늘 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지우는 걸 생각하면은 인생은 실패합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림 하나, 선 하나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영세 3세 그림이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얼굴 그리는 게 따로 없습니다. 거의 이 얼굴이 스케치북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영세 3세 아이들 그림,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눈이 얼굴 반, 코가 거의 여기 얼굴 반,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하고 팔이 여기 달립니다. 네, 여기 달리고 여기에 다리가 달립니다. 이게 영세 3세 엄마 그림이고 아빠 그림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빠른 아이는 여기 머리카락이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어느 날 손자, 손녀나 우리 아이가 엄마 이거 엄마 그린 거야 그러면은 감동 내지 기절해야 됩니다. 반응이 안 나타나면은 이 아이는 그림과 멀어질 수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감동하면서 와 우리 누구 그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도라는 요 글자를 빼버리면은 그림 하나는 잘 그리는구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어머니 칭찬하실 때는 반드시 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편식 생활이 됩니다. 네. 도와 어떻게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자, 이렇게 그리다가 3세 반에서 5세쯤 되면은 그림의 용어로는 전도식기라 그럽니다. 전도식기에는 형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머니가 주로 파마머리면 파마로 많이 그립니다. 어머니가 생머리면은 아이들이 모든 여자가 생머리인 줄 알고 생머리를 그립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무서우면은 눈이 커지게 그립니다. 엄마가 좋으면 아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엄마 그림을 아이가 이렇게 그릴 때는 엄마가 아이 손잡고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 언어가 조금 과격했니? 하고 어느 날 손잡으면 그래 엄마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혀자른 말로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에서 내 내면의 심리 아주 밑바닥에 있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게 그림입니다. 유아기에. 말은 행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그림은 아주 정확하게 자유롭게 그리게 내버려두면은 자기 내면의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유아기의 그림입니다. 자, 눈이 커지는 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 요소가 코가 올 때 콧구멍이 커지는 까지는 이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죠. 근데 여기에 입에서 이가 보이면은 만약에 이런 그림 그리면은 이 아이 사춘기 전후에 85% 이상 집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엄마와 관계가 극도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뭉크라는 화가는 그랬습니다. 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겠죠. 그 뭉크는 자기가 영유아기 때 자극을 받아서 모든 그림에서 덧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덧칠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갈등, 불안 상태. 그보다 더 불안한 게 가해표가 더 불안하죠. 그래서 이 인물화에서 눈이 커지고 콧구멍이 커지고 이가 보인다는 것은 극도로 관계가 안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도 아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두고 부모가 반성하지 않으면은 거의 이 아이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물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화를 보시면은 자, 6세 아이 그림입니다.
자, 눈이 크죠? 눈이 크고 다리가 깁니다. 눈이 크고 다리가 길면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사춘기 전후에 거의 100% 집 나갑니다. 다리가 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는 이곳을 멀리 떠나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요. 진주의 하나의 그림은요, 자기를 그려놓고 오른쪽에 전부 눈에 가위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다 모여서 그림치료 연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원장님들이 가져오시는 그 그림에서 이 그림이 나왔어요. 아마 여기 있는 원장님들 그 연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연세인데,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5세 아이가 가위표를 이렇게 칠했다면은 안압이 높거나 안질이 안 좋거나 시력이 극도로 안 좋거나 한 번쯤은 안과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학부형께 전화해서 안과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쪽 눈에 콤플렉스를 받고 있다. 심하다 이거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가져오신 원장님이 그래요. 어머, 선생님 이거 우리 아이 그림이에요 이래요. 제가 약간 당황을 해서 사실. 예. 그래서 왜 이러세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서 눈알이 하나 없어졌대요. 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했더니 개안을 해줬는데 그 개안은 아이들 활동하다 보면 그게 빠진대요. 그래서 아이가 상당히 예민한 상태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이들의 그림은요, 절대적으로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아이들 그림은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어머님들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이 스케치북을 꼭 한번 좀 넘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 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면은 이건 극도로 어머니 나 열받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엄마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이 아이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에는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반된 표시를 했어요. D자 비슷하게 이렇게 상반된 그림이 질서 없이 검정색으로 나오면은요, 정신분열 증세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머리에 이렇게 그려 심각합니다. 이런 표가 온다. 어떤 아이는 뺨에 이렇게 빨간 색칠하고 파란 색칠을 합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이런 색칠을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뭐예요? 치통이 오고 있다. 아니, 치과에서 놀랐다. 난 심리적으로 엄청난 자극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를 해달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그리는데요. 7세 아이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어머니 한쪽 팔을 짧게 그렸어요. 7세의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신모라는 아이였는데 왜 한쪽 팔을 짧게 그려서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엄마 팔이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오른쪽 팔로 때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짝꿍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얘네 친구 새엄마예요. 엄마가. 요즘 새어머니가 잘해주시는 새어머니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친어머니도 새엄마처럼 못된 엄마들 있지만 새엄마들도 잘해주는 새엄마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강사 얘기할 때 비웃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그림은 이렇게 솔직하게 나옵니다. 하나엔요,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유화를 그리는데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려봐요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선생님들 다 그랬다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니까 다행히 어떻게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한 아이에게. 그래 어떻게 그랬더니 온 세상에 눈이 왔어요. 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아이인데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뭐 그랬다고 다 그랬다 그러니? 얼른 그래라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림은, 아이들 생각은 절대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하나는 엄마 얼굴에 시커멓게 칠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다. 근데 입술 색깔이 빨개요, 이렇게. 엄마가 외국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어머니 얼굴을 검게 칠했어요? 엄마가 미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이렇게 물어요. 절대 아니래요. 근데 왜 검정색 칠했어요? 엄마하고 지난 여름에 해수욕 가서 엄마 검게 탄 얼굴이 기억이 나서 한번 그려봤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때 그림을 설정한 겁니다. 어떤 그림이 더 있는지 알아요? 아빠 그림을 가져왔는데 집에서 아빠 나체를 가져온 거예요. 리얼하게. 애들 그게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그림이면은 아빠 관계가 어떻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는 아예 자기 그림을, 가족을 그릴 때 아빠를 생략해버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생략한다는 건 뭐예요? 멀다라는 거죠. 멀다. 그래서 이 6세 남자의 그림을 저대로 방치하면은 저 아이는 감당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반드시 학교 가면은 요즘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진이 거의 약속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리에 가위표, 이가 보이고 눈이 크고 주먹까지 쥐어 있죠. 근데 또 가방에 또 숫자까지 있어요. 이 숫자는요, 브랜드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엄마가 명품을 좋아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런 가위표와 숫자와 영어는 대단히 위험하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브랜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발 모양을 보세요. 신발도 이 보통 신발이 아닙니다. 파랑색에 이렇게 반대를 보고 있죠. 반대를 본다는 것은 심리적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을 작게 그릴 때는 자기가 폭력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그림을 크게 그린 아이는 뭐예요?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요. 반드시 이러한 아이는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목욕탕을 가야 됩니다. 대중탕을. 가서 몸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았는가 아니면은 때리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로서 찾아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가 친구하고 통화를 할 때 친구 보고 야 오늘 우리 뽀리 까러 갈까? 라는 아이들끼리 쓰는 은어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까른 것 같아. 깔았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뽀리 까러 갈까? 우리? 근데 아빠가 까른 것 같아. 깔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뽀리 까러 갈까라는 것은 도둑질 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깔았어. 아빠 까른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눈치챈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잘 메모해 두셨다가 혹시 우리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이런 통화를 하면서 아이와 뭔가 안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언어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바로 옆에 아이 그림 보세요. 얼른 봐도 행복해 보이죠? 네. 대조적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인물화에서는 자기의 인지적 발달과 자기 내면의 메시지가 인물화에서는 영유아기에는 거의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5세에서 7세 사이를 도식기라 그럽니다. 이때는 거의 100%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까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여기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를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5개를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그리는 위치도 다르고 그리는 형태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선을 그을 때 어떤 사람은 진하게 긋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중간을 이렇게 그어요. 아주 약하게 긋습니다. 약하게 그는 사람은 신경 쇠약 증세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강하게 그는 사람은 신경 과민. 네, 계속 비웃고 있군요. 네, 오늘 분위기가. 네, 여기 중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중간은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자기가 참을 때는 참을 줄 알고 자, 이러한 중간을 끄는 아이는 집에서도 잠잘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기 때 잠잘 때만큼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편안한 분위기와 가장 중요한 게 엄마 아빠 목소리입니다.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언제 잘라 그러니 조금 늦게 자도 괜찮겠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빨리 자라. 안 자면은 내가 경찰 부른다. 별별 엄마들 다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분위기로 잠을 자게 되면은 그림이 아름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실수의 기회, 또 생각의 기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밖에 누나 그러면은 또 꽃이 펴 이러면은요 감동을 하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엄마 밖에 누나 그러면 그래 눈이 오는구나. 우리 누구는 기분이 어떠니? 그 눈이 만약에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면 기분이 어떻겠니?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눈 온다 그러면 아까부터 온다. 내 눈 처음 보냐 이러면서 아이를 빈정대고 나가지 마라. 미끄러지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아이에게 느낌의 기회를 뭔가 경험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나들이 하다가 물을 튀기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참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거든요. 물 튀겨보세요. 우리나라 엄마들 난리 납니다. 네가 다 빨아라 이거 네가 다 빨아라. 내가 다음부터 너 데리고 나오나 봐라 내가. 아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가다가 돌뿌리 차여가지고 넘어져 봐요. 또 난리 납니다. 눈도 없냐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먼저 미칩니다 사실. 왜냐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성인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미쳐도 아이가 먼저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선진국의 엄마들은 돌뿌리에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고 엄마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면서 일어났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넘어져도 엄마가 일으켜줄 때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 넘어져 보세요. 난리 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이런 엄마가 있어요. 또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넘어져서 자기보다 마음이 더 아파 막 아파요. 엄마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돌뿌리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넓어졌잖니. 돌뿌리를 막 찹니다. 내가 따뜻해줄게 막 이러면서 돌뿌리를 밟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통쾌해가지고 엄마 덮어서 탁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 길러질 수 있어요. 너 때문에라는 어떤 거. 아이에게는요 반드시 생각의 기회를 주면은 자 요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 13, 14. 요거 오늘 가족들에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 생각의 힘, 창의, 창조, 내일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게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위에 A를 쓰고 C를 썼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2, 13, 14, A, 13, C. 뭐요? A 뭐요? 13, C. 참. 아니, 읽어보세요. 궁시렁 대지 마시고. A, 13, C. 12, 13C라고 읽고 나서 네. A를 쓰고 C를 쓰면은 A, B, C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A, 13C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A, 13C라고 읽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답답합니다. 반드시 A, B, C로 읽을 줄 알아야 현장 적응, 새로운 적응, 다문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어느 나라에 가도 빨리 적응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이들에게 생각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기회를 안 주면은 창의 창조 시대가 절대 열릴 수 없습니다. 자기도 답답하고 주변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엄마,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잘 다녀왔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물 갖다 주는 잔인한 엄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엄마 드리고 할머니 드리고 나중에 손자 손녀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갖다 주면은요 아이가 생각을 못해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물을 준비해 뒀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족이 아름답게 나와요. 아빠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절대 가족 그림이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가족 보세요. 가족은 아빠, 엄마, 나, 동생 저렇게 그려지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7세 남자예요. 나,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아빠 선이 그려져 있죠.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격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7세 남자 옆에 그림 보세요. 해 속에 스마일이 있죠. 해 속의 스마일은 아빠가 자상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들이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그립니다. 네, 저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 그림 봅시다. 사실 다음 그림은 본 TV 특강의 PD님의 가족 그림입니다. 제가 특강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만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오디션을 봐야 된다. 면접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만나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그 집으로 전화를 하더니 SNS로 우리 아이 그림을 보내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 그림은 대체로 좋은데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 아이가 대소변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PD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그림에서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가르쳐드려요? 네. 500원 주세요. 네, 유치하죠? 네. 네. 그 그림은요, 유아 아동기 때 모자를 반드시 안 그리고 모자를 뒤로 그리거나 모자를 거꾸로 그리거나 모자가 조금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소변을 볼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야로증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그래도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대소변을 볼 때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불편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왜 아빠가 왜 아이 머리 위에 해가 떠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해하고 다르죠? 네. 조금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스마일이 있었죠? 여기 해가 없죠? 네. 선생님 가끔 놀아주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놀아줍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밌고 유머 있어 보이던데 애들한테는 조금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무조건 웃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 그림인데 다른 거는 상당히 사고력이 좋고요. 대단히 이 파란색은요. 상상력과 사고력과 파란색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는 아이들은요. 상상력이 뛰어나고 또 수리력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적 발달은 여기서 나무랄 게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게 둘이서 라면 끓여 먹는 거래요.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상당히 바쁘시군요. 그랬더니 사실 어떤 때는 상당히 바쁘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아이들 그림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그림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30 몇 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가족 그림은요, 같이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가족 그림을 그리고 나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상처입니다. 나무 그림에 나이테가 많은 것은 내면의 상처, 육체적 상처입니다. 이런 그림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치료. 오른쪽에 8세 여자아이의 그림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단지 이 가지가 열리는 게 좋죠. 다치면 친구관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지에 뾰족한 나무가지를 그린 아이는 공격을 해도 잔인하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병아리를 사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 던져서 죽이게 한답니다. 그만큼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재미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는 효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물화를 그릴 때 밝은 인물이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물화 보면은 이 돈에도 인물화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제가 1,000원짜리를 내려다가 1,000원짜리면 안 볼 것 같아서 제일 높은 숫자를 냈습니다. 제가 이
집회가 나올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나라가 여성이 상당히 리더자가 되겠구나. 이게 무시 못합니다. 이게 기거든요. 아마 10만 원짜리 나온다면은 남자 얼굴을 올려두면은 아마 남자가 또다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기라는 건요, 표정과 말에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그림하고 비슷한 표정. 네. 저기 앉아있는 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표정. 여기서 이 돈의 그림도 웃는 그림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네. 이분은 웃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요거 표정하고 가장 가까운 분 요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게 표정이 좋고 따뜻하고 뜻밖의 행운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옵니다. 맞추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은 나무도 풍요롭고 나무 그림에 나이테가 없어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이 집을 보세요. 집과 가족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이 집이 대체적으로 6세 남자의 그림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아쉬운 게 집에는 뭐가 많아야 됩니까? 네. 집은요, 자기 자신이고 프로이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외면과 내면의 메시지가 같이 나타나는 게 집입니다. 집 속에 따뜻한 게 있어야 되고, 정구가 있어야 되고, 연기가 있어야 되고, 이 연기는 영유아기 때 연기는 재능이 많은 아이들의 창의력이 좋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라 그러는데, 성인들이 연기를 많이 그리면은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연기를 좀 좋아합니다. 네. 자, 9세 남자의 그림을 보세요. 9세 남자의 그림은 아내 그림을 다 그려놨죠. 네. 아내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책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집에는 책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스마트폰 속에는 뭐예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정보는 책 속과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책이 많이 없고 이 빗자루를 강조했다는 것은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상당히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에 빗자루를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는데 빗자루 때리는 아이는 맞는 아이는 빗자루를 많이 그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집에는요 이제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효자가 나오고 효자, 효녀가 나와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집니다. 경찰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정말 다목해 보이잖아요. 단지 입이 너무 이렇게 크죠? 입이 크다는 건 서로 말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마 잔소리가 많아지면은 엄마 입이 강조되고 커집니다. 그래서 엄마 입이 커지면은 반드시 엄마 말을 좀 줄여주고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대화라는 건요, 격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 들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요 가족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탁은 네모난 식탁보다는 원탁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화에 걸림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늘은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올 때는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족은 가온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앞에 있는 분 가온 있으세요? 네. 가온이 뭡니까? 하루를 웃으며 시작하고 웃으며 잠들기가 가온입니다. 네, 근데 왜 웃지 않습니까? 자, 네, 그렇죠.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잠을 자자. 대단히 괜찮죠? 네, 또 가온, 네. 네. 행복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살자. 네, 지금 방금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제가 가온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일어서서 한 얘기가, 아저씨, 저희 집 가온은요, 아빠 그러시는데 못 먹어도 꼬라 그래요. 아빠 친구들하고 놀 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노는 데만 열중하면서 했던 얘기가 가온인지 알고 입력이 된 거예요. 영유아기에는 안 듣는 것 같으면 다 녹음이 다 되고,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촬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가훈을 하면서
가족회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애국가를 불러야 됩니까? 그래요. 가족회의는 애국가 부를 필요 없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는데 내 식구가, 내 가족이 생활하는데 가족회의를 진행을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는데 주제를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한 거예요. 엄마는 얼른 어떻게 하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성적에 대해서 가족회의를 하자 그래요. 아빠는 뭐예요? 용돈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학년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싸움하지 않을까? 싸움에 대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을 했는데 앞으로 싸움하면은 어떤 벌칙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엄마는 뭐예요? 외식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한 거예요. 아이가 싫습니다. 아빠가 용돈을 조금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싫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2학년 아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저희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아이들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와 함께 대화가 잘 되고 할 때 그림이 아름답고 그림이 아름다워야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 아이에게 길을 한번 그려볼까요? 해서 길을 딱 그렸을 때 이 길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약 75% 이상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길은 파형으로 위로 쫙 올라가는 그림, 사거리 약도처럼 그린 그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 그림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나와서 오늘 아름다울 때 내일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림이 아름답고 내일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지금쯤 빨리 이 방송을 마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무심코 우리 아이 스케치북 뒤져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에 그리고 선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 마음을 읽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사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만 해도 느낌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훨씬 훌륭하고 또 행복하게 또 감정을 나눠주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성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공감하고 아이의 마음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이 좀 더 따뜻하고 인간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